안녕하세요. 청주시 한국공예관 입주작가 정혁진입니다. 현재 저는 금속과 오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건 힐링 키트 제작인데요. 오늘 준비한 키트는 유기에 오칠을 입힌 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작에 앞서서 먼저 구성된 재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오칠이 된 유기잔 걸레인데, 그 걸레를 물을 적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탈지면이라고 광택 작업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할 거예요. 초록수세미 그 유기의 색깔을 낼 때 쓰도록 할 거예요. 이 라텍스 장갑을 꼭 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옷이 오를 수가 있으세요. 꼭 반드시 장갑을 착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오칠을 연마할 때 오칠 가루가 이렇게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포에다가 물을 묻혀서 이게 사포질을 해주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물그릇입니다. 광약인데 키트에 동봉해 드린 거는 조그만한 물약통에다가 제가 소분을 해서 넣어 드렸어요. 그걸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앞에 준비된 사포 400방부터 이렇게 3000방까지 준비를 했어요. 번호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친 거기 때문에 낮은 번호서부터 점점 높아지는 번호까지 사포질을 해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키트 제작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적신 이 걸레나 수건을 이렇게 앞에다 깔아 주시고요. 이제 어떤 부분을 연마를 할 거냐면 이 노란 부분이 금속 유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이 오칠 부분이에요. 그 유기라는 재료가 뭐냐면 보통은 그 놋그릇이라고 그 황금 색깔이 나는 그런 동재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유기라고 하고요. 이 오칠은 음식 중에서 두부를 아실 텐데 그 두부와 오칠을 섞어서 이런 텍스처를 내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연마를 해줄 건데, 연마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포가 이 번호가 낮은 거부터 400방부터 이렇게 연마를 시작할 거예요. 혹시 이게 연마하는 과정에 좀 불편하고 좀 크다 싶으시면은 재단을 해서 이렇게 작게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일단 본격적으로 연마를 시작을 할 건데, 연마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루가 날리게 되면은 기관지나 호흡기로 이렇게 유입이 돼서 옷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묻혀서 옷 가루가 날리지 않게끔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묻히셔가지고 연마를 해주실 건데, 연마를 할 때는 이렇게 막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연마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광택이 잘 나요. 본격적으로 연마를 해볼게요.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오칠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천천히 적당한 힘으로 골고루 연마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는 오칠을 직접 하는 게 어려운 게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기본적인 오칠은 제가 다 해서 보내드리고, 그 텍스처를 내는 그런 작업만 일단 해보시는 정도의 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사포질을 하게 되면은 점점 독특한 무늬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부와 오칠을 섞어서 무늬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밑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검정색 색깔과 그리고 이 위에 깔려있는 그 보라 색깔 오칠, 이렇게 대비가 돼서 독특한 질감이 나오는 그런 기법을 이렇게 오늘 해보실 거예요. 어느 정도 사포질을 하시다가 준비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무늬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올라온 무늬 정도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멈추시고 다음 방수에 사포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보다 좀 더 거칠게 무늬가 좀 더 크게끔 벗기고 싶다 하시면 연마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일단 좀 더
벗겨서 무늬를 내볼게요. 자,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그 무늬가 나왔으면 바닥면도 이렇게 교칠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닥면도 마찬가지로 사포질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다음 이제 600방 사포를 해볼게요. 이 400방 사포에서 사포를 칠 때 너무 많이 벗겨내시면 안 되는 게 다음으로 600방, 1000방, 1500, 3000 이렇게 순서대로 사포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연마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벗겨 놓으시면 나중에 3000방까지 치고 광약을 발랐을 때 본인이 처음에 의도한 무늬보다 좀 더 많이 벗겨지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400방 사포에서 너무 많이 벗기지 마시고 적당히 벗기고 일단 넘어가시는 게 좋으세요. 마찬가지로 600방도 방법은 동일하고요. 물을 묻혀서 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보시면 600방까지 쳤는데 이렇게 무늬가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지금 저는 좀 많이 벗겨낸 거고요. 이거보다 좀 더 잔잔하게 하고 싶으시면 400방에서 좀 덜 사포를 쳐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1000방 사포를 할게요. 제가 주로 쓰는 기법이 교칠 기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게 사포질을 하고 연마해서 벗기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의도한 대로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음 작업에서는 어떻게 더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1500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그 오칠 무늬를 내는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이 오칠이 좀 광이 나게끔 이 광약 피카를 사용을 해서 광을 내줄 거예요. 사포질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방법은 준비해드린 이 광약을 이 탈지면에다가 묻혀서 문질러 줄 거예요. 어느 정도 덜어서 이렇게 묻혀 주시고요. 광약을 이 유기 표면에다가, 오칠 표면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광약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약을 묻혀주고, 그리고 이 깨끗한 탈지면을 이용해서 이제 닦아내 줄 거예요. 닦아내 줄 때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광이 좀 잘 살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매트 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광이 굉장히 잘 나는 게 보이시죠? 아까 그 사포질하는 과정에서 사포질이 잘 돼야 이렇게 광이 나요. 반짝반짝 잘 날 거예요. 바닥까지 해서 이제 오칠 같은 경우에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금속면을 연마를 해줄 건데 현재 굉장히 거뭇거뭇하고 변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세미로 닦아줄 건데 물을 묻혀서 닦아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잘 닦여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다시 떠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수세미를 아까 사포질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을 적셔서 표면을 닦아주실 건데, 오칠이 되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세미가 굉장히 거칠어요. 이게 400광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이 광을 이미 내놨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은 수세미가 닿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수세미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점점 이제 색깔이 돌아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금속도 마감이 됐어요. 이제 사포질을 했기 때문에 좀 지금 더러워서 이걸 이제 설거지를 한번 해주시고 이게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단한 57 유기컵 만들기를 다 해봤는데,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면 이제 술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파티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던 이 잔을 꺼내서 맥주를 따라 마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